도시 건물 85% 파괴, 민간인 사망자 무려 20여만 명, 나치 점령 지역 내 최대의 봉기, 그리고 참혹한 결말. 1944년 8월 폴란드 바르샤바 봉기의 수식어들입니다. 소련군 들어오기 전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 쟁취하겠다는 의지, 그러자 이 도시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정한 히틀러. 100km 밖에서도 화염이 보일 만큼 바르샤바는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같은 연합국인 소련은 이 사태를 팔짱 끼고 사실상 지켜보는 수준이었죠. 반공 성향의 폴란드 독립 세력이 내심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폴란드가 독일에도 그렇다고 소련 후신 러시아에도 좋은 감정 가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겠죠. 우리 육군 주력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일부지만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1차 수출 계약 뒤 불과 4개월 만이었는데요. 현장을 찾아 K무기를 맞이한 건 무려 폴란드 대통령. Jest w stanie zatrzymać rosyjskie ambicje imperialne i rosyjską brutalność. 단번에 신형제인 나라로 격상한 우리와는 여러모로 닮은 역사를 가진 폴란드. 면적 한반도의 약 1.4배, 인구 약 3,980만 명으로 유럽연합 내 5위, 결코 작지 않은 나라인데요.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남쪽으로는 슬로바키아와 체코, 서쪽으로는 독일과 국경을 맞댄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 우리와 비슷하게 잦은 외침을 경험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폴란드가 마냥 약자, 피해자였던 건 아닙니다. 기병대 후사르로 기억되는 중세 황금기,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지금의 폴란드 영토에다 발트 3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러시아 일부까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2년 남짓이지만 모스크바 점령하고 폴란드 황태자가 차르에 오르는 굴욕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중반 국내 봉기부터 이웃 국가와 연이은 전쟁까지 동쪽은 러시아, 북쪽은 스웨덴의 영토 내주고 독일 전신격인 프로이센의 독립까지 허용했죠. 이후 러시아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한 3차에 걸친 국토 분할, 뒤이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까지 독립국 폴란드는 100년 넘게 지도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역사, 영토 문제, 우크라이나 서부 중심 르비우, 그리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2차 대전 발발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영토였습니다. 스탈린이 전쟁 중 삼킨 땅 뱉어내지 않으면서 소련 붕괴 뒤 각각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 땅으로 남게 된 거죠. 대신 주어진 건 2차 대전 패전국 독일의 동방 영토, 베를린의 외항 역할을 한 슈체친도, 또 600년 넘게 폴란드 손 떠났었던 브로츠와프도 지금은 폴란드의 주요 도시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역사적 앙금이 만들어낸 주변 국가와의 불편한 관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보면서 폴란드가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지만 그렇다고 같은 나토 회원국 독일을 선뜻 신뢰할 수 없는 배경 중 하나일 텐데요. 실제 전 세계를 잠시나마 긴장에 빠뜨렸던 폴란드 미사일 피격과 민간인 사망 사건, 러시아 미사일 아닌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일 오발탄으로 알려지면서 3차 대전의 위기는 넘겼는데요. 이후 폴란드의 방공 미사일 지원 의사 밝힌 독일. 그런데 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며 난색을 보여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웃 누구도 100% 믿을 수 없는 상황. 이를 파고든 게 바로 대한민국. K방산의 장점인 가성비, 빠른 납기일, 현지 생산 등을 통한 기술 이전 가능성, 여기에 서로 이익 크게 충돌할 일 없는 먼 위치까지 사박자가 찰떡처럼 들어맞았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폴란드는 국토 대부분이 평탄한 지형, 역으로 말하면 전쟁에서 기댈 만한 지형 지물이 없다는 의미겠죠. 이 기갑전력 진격막을 자주포, 전차 절실했던 폴란드와 화력 덕후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관련 재래식 무기 발달한 우리 상황이 맞아떨어진 거죠.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2조 1,130억 달러, 우리 돈 2,700조 원 훌쩍 넘기면서 2020년보다 7% 늘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른바 신냉전 도래 속 그 규모는 더 커질 거란 전망인데요. 오랜 기간 큰 전쟁 없었던, 그래서 방산 분야 경쟁력 점점 잃어가는 유럽, 반면 분단 국가라는 특성 탓에 이 지속적인 장비 활용은 물론 규모의 경제 실현까지 신은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격언대로 세계 곳곳에 힘의 균형 맞추는 K방산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잘 끼운 첫 단추만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박광렬이었습니다.